지금 보고 계신 곳은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곳 건물은 공실은 기본이고 공실로 방치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건물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명동의 중심 도로에서 하나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상가 한두 개가 공실이 난 게 아니라 통 건물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 건물 공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거리 자체가 모두 공실인 수준입니다. 2016년, 2017년에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이 괜찮아, 한한령이 있다고 하지만 일시적일 거야.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면 다시 관광객들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에이 괜찮아, 메르스도 그랬고 조류 독감도 그랬고 코로나 전염병도 금방 끝날 거야.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쏟아져 들어올 거야 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감도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두 끝났지만 명동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동 하면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관광지, 손꼽는 상권인데 왜 이렇게 명동의 회복은 더디기만 할까요? 명동이 옛 영광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치솟은 임대료가 내려올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와도 명동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단순히 화장품 쇼핑을 하러 명동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정된 즐길거리만 있는 명동을 벗어나 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명동 상권 쇠락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동 상권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명동 상가 임대료가 대충 얼마쯤 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대충 1층에 20평 상가 기준으로 목 좋은 곳에 월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명동이니까 1층에 20평 상가면 월 500만 원 정도 월세 나오지 않을까 싶으신가요? 월세 300만 원, 500만 원, 둘 다 아닙니다. 명동 20평 상가 월세는 평균 1,4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 주요 지역별 통상 임대료입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입니다. 명동이 21만 원, 강남역이 14만 원, 여의도가 11만 원, 압구정 로데오가 10만 원 수준입니다. 명동 월세가 압구정, 여의도 월세의 2배입니다. 명동 평균 월세가 1제곱미터당 21만 원이니 한 평으로 환산하면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 20평 상가라고 치면 월세가 1,4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월세 1년 반치 한 18개월 정도로 잡는다 치면 보증금은 2억 5천입니다. 한마디로 명동 20평 상가 평균 임차료가 2억 5천에 1,400이라는 것입니다. 명동 상가 평균 월세가 1,400만 원이니 이것보다 비싼 월세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만 하더라도 명동에는 월세가 무려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도 있었습니다. 월세로 2억 5천을 내려면 도대체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명동 상권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이제 명동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명동에 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명동 하면 쇼핑 말고는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명동 하면 거리에 늘어선 화장품 가게, 몇 군데 맛집, 길거리 음식 정도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명동 인근에는 물론 롯데백화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있지만
이를 가지고 명동 상권에 시너지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동 인근으로 굳이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본다면 명동 성당 정도가 있긴 하지만 명동 성당으로 매력도를 올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화장품 파는 명동으로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명동에서 화장품 사고 옷 쇼핑하면서 명동의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북미, 싱가포르가 동남아, 유럽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 유럽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에 화장품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즐기러 온 것입니다. 미국, 유럽 관광객은 BTS와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접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공산품 쇼핑이 아니라 한국에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는 여행을 하러 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명동보다는 차라리 성수동, 명동보다는 아예 강남을 방문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관광객 입장에서 무겁게 화장품 사서 돌아다닐 필요 없이 화장품은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직접 즐기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와도 새로 오는 관광객은 명동에 가기보다는 다른 즐길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트립어드바이저라는 관광지 추천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할 만한 것을 추천해주는 페이지입니다. 한국에서 볼 만한 곳으로 추천하고 있는 곳이 전쟁기념관, 경복궁, DMZ입니다. 가볼 만한 곳으로 명동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쟁기념관과 경복궁, DMZ와 같은 모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동은 관광지로서 지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동의 하락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의 주가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이입니다. 2015년, 16년, 17년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한때 40만 원을 넘겼던 주가는 이제 13만 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모두 옛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LG생활건강의 주가 추이입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통해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접어들면서 주가는 급락하여 한때 15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는 60만 원을 겨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동의 하락세는 기업의 주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이렇게 외국인도 안 오는데 한국인이 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명동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드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동은 아직도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상가 월세가 1,000만 원, 2천만 원을 우습게 넘기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를 내리기 어려운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몇백만 원 내릴 때마다 건물 가격은 몇 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동의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사이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동에 안 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단순히 화장품 사러, 패션 쇼핑하러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접한 미국,
유럽, 동남아의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더 다양한 문화와 즐길 거리를 찾으러 명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명동은 옛 영광을 되찾고 연말만 되면 사람이 쏟아지던 우리나라 1등 상권의 입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지자체와 상인회가 합심하여 명동의 즐길 거리를 늘리는 시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